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는 어둠 속에서 박현수의 축사에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임신 9달째였던 젖소 순이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축사 안은 순이의 괴로운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현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순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순이의 커다란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힘내라. 조금만 더. 박현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이와 함께한 5년의 시간 동안 그는 순이를 그저 가축이 아닌 가족처럼 여겼어요. 순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출산이 이렇게 힘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축사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순이의 신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수의사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박현수의 아내 김미영이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축사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어. 미영아, 순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요? 우리 순이가 씩씩하잖아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김미영은 애써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커다란 눈에는 고통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박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몄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순이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박현수는 밤새 순이 곁을 지켰어요. 때로는 다정한 말을 건네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속삭였죠. 그의 손길은 끊임없이 순이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어쩌면 순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마침내 수의사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송아지를 낳았지만 태어난 송아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서. 수의사의 말에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어요.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아기를 잃은 어미의 슬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죠. 어떻게 하면 좋지? 순이가. 지금은 그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슬픔을 달래줄 시간이요. 수의사의 말에 박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순이와 죽은 송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축사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슬픔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것 같았죠. 이후 며칠 동안 순이는 축사 구석에서 먹이도 거부한 채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순이는 누군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리고 밤이면 송아지가 있던 자리를 계속 갖찼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이야, 제발 좀 먹어라. 박현수는 매일 신선한 꼴을 가져다 주었지만 순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이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어쩌면 동물도 사람처럼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봄은 깊어갔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매일 순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순이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밤중에 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박현수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더 일찍 도움을 구했더라면, 더 잘 보살폈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어요. 6월의 무더운 오후 마을 입구 사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가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새끼 2마리를 데리고 길을 건너던 진돗개 어미가 급하게 달려온 승용차에 치인 것이었죠.
끼익하는 급제동 소리와 함께 들려온 충격음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운전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길바닥에는 진돗개 어미가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어요.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새끼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고 살아남은 한 마리만이 어미 곁에서 애처롭게 울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황동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황동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어미의 차가워진 몸을 계속 하치며 젖을 찾았어요. 그 작은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동이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찢어놓을 듯 애처로웠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새끼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은 뻗어지지 않았죠. 저 강아지 어떡하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누가 데려가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 개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황동이는 계속해서 어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어미가 다시 일어나 젖을 물려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동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 마을 이장 이정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황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을 어떻게 그냥 둬. 이정수는 조심스럽게 황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황동이는 처음에는 낯선 손길에 더 크게 울었지만 이정수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정수의 손길에서 어미의 온기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를 맞이한 아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개를 키울 처지가 되나? 우리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저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혼자 살겠어? 이정수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황동이를 받아들이려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황동이를 위해 작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바닥을 깔고 물과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황동이는 분유를 거부했고 밤마다 끝없이 울어댔습니다. 어미를 찾는 듯 집안을 헤매며 문 앞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곤 했어요. 젖을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 이정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마을 수의사를 불러 상담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황동이는 점점 약해져 갔고 그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미 없는 강아지를 살리는 방법. 이정수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을에는 황동이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시설도 없었고 멀리 도시까지 데려가기에는 황동이의 상태가 너무 약했어요. 이정수와 순자는 번갈아가며 황동이를 돌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저 강아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순자의 말에 이정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현수의 축사에 있는 순이 새끼를 잃은 그 젖소가 떠올랐죠. 이정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황동이는 겨우 새벽녘에 지쳐 잠들었고 그 작은 몸은 여전히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수는 조심스럽게 황동이를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여보, 정말 박현순의 축사로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소가 강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글쎄,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황동이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 이정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황동이를 품에 안고 박현수의 축사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이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죠. 박현수는 축사 앞에서 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정수를 보자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정수 형,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자네, 순이는 어때? 아직도 기운이 없나? 박현수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도 먹지도 않고 그냥 축사 한쪽 구석에만 서 있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정수는 품에 안고 있던 황동이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현수는 놀란 눈으로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뭔가요?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이 녀석이 황동이야. 어제 마을 입구에서 어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 녀석만 살아남았지. 이정수는 어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현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황동이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생명체가 겪은 비극에 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이 데려와서 키우시려고요? 그러고 싶은데 젖을 안 먹어. 아무리 분유를 줘도 거부해. 이러다가 죽을까봐. 이정수의 말에 박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순이에게 보여볼까요? 순이도 새끼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이정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도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었지만 직접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두 사람은 황동이를 안고 축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축사 한켠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어요. 그 커다란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야, 여기 좀 봐. 박현수가 부드럽게 순이를 불렀지만 순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가 황동이를 안고 서성이는 사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동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릿느릿 다가와 황동이에게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이정수와 박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이의 행동이 예측 불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순이가 황동이를 거부하거나 공격한다면 작은 생명체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순이는 거친 혀로 황동이의 작은 몸을 핥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 부드럽게 말이죠. 황동이는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순이의 따뜻한 혀 아래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현수도 놀랐습니다. 그는 한 달 넘게 순이의 우울함을 지켜봐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했어요. 이정수도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순이가 황동이를 자기 새끼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순이는 계속해서 황동이를 하차주었고 황동이는 순이의 체온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수 형, 이대로 황동이를 여기 두면 어떨까요? 순이와 함께. 박현수의 제안에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황동이는 어미의 젖이 필요했고 순이는 돌볼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집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날부터 황동이는 축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먹이통 옆 집더미가 황동이의 새 집이 되었어요. 순이는 황동이가 울 때마다 고개를 낮춰 옆구리로 끌어당겼고 황동이는 순이의 체온에 의지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진짜 모자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이정수는 매일 아침 축사에 들러 황동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황동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순이의 젖을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이의 보살핌 아래 분유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순이가 황동이에게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축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순이와 황동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순이는 황동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황동이의 작은 몸은 순이의 체온 속에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죠. 순이야, 잘 잤니? 오늘은 어떻게 지낼 거야? 박현수는 부드럽게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는 그의 손길에 고개를 조금 들어올리며 반응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이제 순이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황동이가 순이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 것 같았죠. 오늘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면 어떨까? 황동이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텐데. 박현수의 말에 순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황동이는 잠에서 깨어 작은 하품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박현수는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축사문을 활짝 열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게 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황동이를 지켜보며 축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이정수가 사료를 구하러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황동이가 순이와 함께 축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우리 황동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이정수는 기쁜 마음으로 황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황동이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순이의 다리 뒤로 숨었어요. 순이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듯 황동이 앞에 서서 이정수를 경계했습니다. 이런,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내가 널 여기 데려온 사람인데. 이정수의 말에 박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잘 돌봐줘서 그래요. 이제는 순이만 엄마로 알아보나 봐요.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특별한 관계는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이 특별한 가족을 바라보았죠. 마을 수의사 김지연도 이 특별한 관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순이와 황동이를 관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송아지를 잃은 충격으로 남은 모성이 다른 동물에게 전이된 거예요. 수의사의 설명에 박현수와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체온과 냄새, 호흡 리듬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정서적 안정이 필요해요. 순이와 황동이는 서로에게 그런 안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설명에 박현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순이와 황동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황동이는 이제 순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순이가 어디를 가든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매일 분유를 타서 먹였는데 이제는 거의 안 먹어요. 사료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황동이가 점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수의사의 말에 박현수는 안심했습니다. 그는 순이와 황동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축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과 사랑의 빛이 가득했죠. 순이야, 고마워. 내가 황동이를 돌봐줘서. 박현수는 마음속으로 순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이는 마치 그의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황동이는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축사 안에서만 놀던 황동이가 이제는 축사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황동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는 듯이요. 어느 날 황동이가 순이의 등 위로 앞발을 올렸습니다. 순이는 황동이가 떨어지거나 자신의 몸에 깔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어요. 그 모습을 본 박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따로 없네. 그의 말에 이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축사에 들러 순이와 황동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비록 자신의 집에서 키우지는 않지만 황동이는 여전히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더위에 잠겼지만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황동이는 이제 순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순이는 그런 황동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관계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가끔씩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도 이 특별한 광경을 사진에 담아갔어요.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을 보면 정말 희망이 생겨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게. 마을 주민 한 명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는 단순한 동물의 공존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황동이는 축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먹이통 옆 집더미가 황동이의 새 집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축사에 들어선 박현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황동이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황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현수의 발치를 맴돌았고 순이는 그런 황동이를 온화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죠. 황동이야, 잘 잤니? 오늘도 순이랑 잘 지내렴. 박현수는 매일 아침 황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순이는 이제 예전의 슬픔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황동이가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죠. 순이는 황동이가 울 때마다 고개를 낮춰 옆구리로 끌어당겼고 황동이는 순이의 체온에 의지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모자지간처럼 자연스러운 교감이 오갔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그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순이와 황동이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소와 개가 저렇게 친할 수가. 순이가 황동이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네. 사람들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보통 다른 종의 동물들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수의사 김지연은 정기적으로 순이와 황동이의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설명했어요. 송아지를 잃은 충격으로 남은 모성이 다른 동물에게 전이된 거예요. 체온과 냄새, 호흡 리듬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김지연의 설명에 박현수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깊은 유대감임을 이해했어요. 두 생명체가 서로에게 치유의 존재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정서적 안정이 필요해요. 순이와 황동이는 서로에게 그런 안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연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순이와 황동이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황동이는 눈에 띄게 자랐고 순이와 함께 들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황동이는 항상 순이의 앞다리 근처를 따라 붙었고 순이는 걸음을 늦춰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축사 주변 들판은 순이와 황동이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황동이는 때로는 앞서 뛰어가고 때로는 뒤돌아 순이를 기다렸어요. 순이는 그런 황동이를 늘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처럼 말이죠. 저 둘을 보면 정말 행복해져요.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을 주민 한 명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사람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황동이가 순이의 등 위로 앞발을 올렸습니다. 순이는 황동이가 떨어지거나 자신의 몸에 깔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어요. 그 모습을 본 박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따로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순이와 황동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특별한 애정을 느꼈어요. 그들은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가끔은 인근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이 특별한 관계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순이와 황동이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책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연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종이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니. 방문객들의 말에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순이와 황동이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황동이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순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순이는 그런 황동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때로는 황동이가 너무 장난을 심하게 쳐서 순이가 부드럽게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진짜 어미가 새끼를 훈육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 둘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순이가 황동이를 훈육하는 방식이 마치 진짜 어미개가 하는 것 같아요. 김지연의 말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매일 순이와 황동이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의존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순이와 황동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8월 말, 기상청의 예보대로 강력한 태풍이 전남 지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풍에 대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박현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사를 튼튼히 보강하고 식량과 물을 충분히 준비했죠. 이번 태풍은 꽤 강할 것 같아. 순이와 황동이를 위해서라도 축사를 잘 보강해야겠어. 박현수는 이정수와 함께 축사 지붕의 끈으로 무거운 돌을 얹고 문과 창문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황동이는 그런 순이의 모습에 덩달아 초조해 보였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나 봐요. 순이가 벌써 불안해하네요. 이정수의 말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어요. 순이야,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의 안심시키는 말과는 달리 태풍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지붕을 내리치는 것처럼 요란했어요. 박현수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태풍을 견디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축사에 있는 순이와 황동이를 향했습니다. 여보, 이 비바람에 축사가 괜찮을까요? 걱정 마. 튼튼하게 지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박현수의 말과는 달리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순이의 울음소리였어요. 박현수는 급히 비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외침을 뒤로 한 채 박현수는 빗속을 뚫고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축사에 도착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축사 지붕이 일부 날아가고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축사 한쪽 구석에 서서 황동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순이야, 황동이야. 박현수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황동이는 무서워서 순이 배 밑으로 숨었고 순이는 황동이를 보호하려 꼼짝하지 않았어요. 박현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지붕 부분을 임시로 고정시키고 빗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과 천으로 덮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태풍이 지나갈 거야. 박현수는 순이와 황동이를 달래며 밤새 축사를 지켰습니다. 태풍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점심 무렵에 잦아들었어요.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마을은 태풍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파손된 지붕들, 그리고 곳곳에 고인 물웅덩이들이 마을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네요. 지붕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정수가 축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박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이와 황동이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한 채 축사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황동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것이었어요. 황동이는 평소와 달리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축사 바닥에 누워 힘없이 숨만 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현수는 당황해서 즉시 수의사 김지연을 불렀습니다. 김지연은 황동이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보바이러스 감염 의심입니다. 어린 강아지들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녀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치료가 어렵고 특히 어린 강아지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박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나요? 항생제와 수액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는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빠르게 파괴시키거든요. 김지연의 말에 박현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황동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겨우 몇 달 살았을 뿐인 작은 생명체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황동이는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순이는 아픈 황동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차 주었어요.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황동이를 살리려는 듯이. 박현수와 이정수는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도왔어요. 황동이야, 내가 죽으면 순이는 어떻게 하니? 박현수의 속삭임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황동이가 죽으면 순이가 또다시 깊은 슬픔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순이에게 황동이는 단순한 반려가 아닌 삶의 이유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동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도시의 유명한 동물병원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황동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도시로 데려가서 치료해야 할 것 같아요. 김지연의 제안에 박현수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이었어요. 순이는 황동이를 떼어놓으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빼앗기는 것처럼 불안해했어요. 어쩌면 좋지? 순이가 황동이를 보내주지 않아.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봅시다. 필요한 약은 제가 도시에서 가져올게요. 김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축사에 들러 황동이에게 주사와 약을 투여했어요. 순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김지연이 황동이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황동이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김지연은 마지막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항생제와 함께 특별한 영양제를 황동이에게 투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제 황동이의 의지와 순이의 사랑에 달려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순이는 계속해서 황동이 곁을 지키며 그를 하차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동이가 기운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리고 눈을 조금 더 오래 뜨게 된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박현수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황동이가 눈을 뜨고 있어요. 이정수 형, 보세요. 박현수의 외침에 이정수는 서둘러 황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황동이는 처음으로 물을 마시고 순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황동이가 살아날 거예요. 이정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의사 김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네요. 순이의 돌봄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지연의 말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순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황동이를 보살폈는지 지켜봤어요. 잠시도 황동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황동이를 살린 것이었죠. 순이는 황동이가 회복되자 처음으로 며칠 만에 풀을 뜯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해 보였어요. 황동이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축사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순이도 편안해 보이네요. 박현수의 말에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황동이가 죽으면 순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황동이의 회복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축사를 방문해 황동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황동이는 조금씩 힘을 되찾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 이제는 사람 구별도 안 해. 날 알아보는 것 같아. 이정수는 황동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황동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그런 황동이를 늘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는 중이던 어느 날 군청에서 개발업체의 축사 이전 요구 공문이 날아온 것이었어요. 박현수는 그 공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6개월 안에 이전하라네요. 박현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10년 넘게 축산업을 해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순이와 황동이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죠. 다른 곳으로 가면 순이와 황동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정수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 박현수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이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현수 씨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순이와 황동이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잖아요. 이걸 알려서 도움을 받아보죠.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마을 청년 김민수가 앞장섰어요. 그는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를 SNS에 올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김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SNS에 올렸어요. 상실감을 겪은 두 생명체가 서로를 만나 가족이 되고 태풍과 질병을 함께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덧붙였죠.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불과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나섰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유명 방송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이와 황동이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박현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정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동물보호단체들은 연합하여 정부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순이와 황동이의 보금자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축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은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가족이 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열정적인 연설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마을의 이야기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군청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축사 부지는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신 주변을 동물 치유 농장으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축사를 동물치유센터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주변에 관광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순이와 황동이는 그대로 이곳에서 살 수 있고요. 군청 담당자의 설명에 박현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사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순이와 황동이는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황동이는 이제 제법 큰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순이를 따라다녔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축사는 이제 순이와 황동이 동물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변모했어요.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작은 카페,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가 생겼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죠. 그들은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두 동물의 특별한 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소와 개가 사는 곳이구나. 우와, 정말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네요. 신기해요. 방문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이제 축산업자에서 순이와 황동이 동물치유센터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는 방문객들에게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난산으로 새끼를 잃었고 황동이는 교통사고로 어미를 잃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현수의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구나. 박현수는 매일 아침 센터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황동이가 먼저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순이의 턱 밑에 얼굴을 비비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센터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순이와 황동이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고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어요. 심지어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동화책도 출판되었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동물들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동물 행동학자의 말에 박현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이와 황동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복잡한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늘 믿어왔어요. 이제 그의 믿음이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새로 태어난 송아지였습니다.
순이는 1년 만에 다시 임신을 했고, 이번에는 무사히 건강한 송아지를 낳았어요. 모두가 순이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순이는 새 송아지를 사랑으로 돌보면서도 황동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순이가 새끼를 낳았는데도 황동이를 여전히 가족으로 대하네요. 수의사 김지연의 말에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순이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잘 알고 있었어요. 순이에게 황동이는 이미 자신의 가족이었고 새 송아지는 그 가족의 확장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동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황동이가 새끼 송아지를 돌보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황동이는 송아지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을 맴돌며 보호했고 때로는 송아지를 하차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황동이가 송아지의 형 노릇을 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정수의 말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매일 이 특별한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어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와 황동이 그리고 이제는 작은 송아지까지 포함된 이 특별한 가족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방문객들의 말에 박현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이와 황동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마을의 일화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순이와 황동이 마을 마이너스 사랑은 좀을 뛰어넘습니다. 그 표지판은 이 마을의 자랑이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첫 인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정수는 여전히 매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황동이의 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어요. 매일 특별한 간식을 가져와 황동이에게 주었고 때로는 함께 마을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이랑 황동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마을에 활기가 생겼지. 이정수의 말에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면서 마을 경제도 활성화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순이와 황동이 그리고 작은 송아지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게 있구나. 그의 말에 이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 속을 걷는 특별한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이와 황동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구나. 박현수는 매일 밤 축사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많은 방문객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순이와 황동이가 보여준 사랑의 메시지는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